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고 향후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는 중국 기업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기업 이름은 평안보험이고 중국 상해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국 화폐인 본토 화폐인 위안화로 환전을 하셔서 601318 코드를 입력하시면 해당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중국 종합 1위 보험사예요. 중국 종합 1위 보험사.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 비교해 보자면 삼성생명 또 삼성화재와 비슷하거든요. 중국은 어쨌든 지금 소득이 우리나라를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의 주가 성장 엄청 몇십 배 성장했었거든요. 90년대 대비해서 그걸 보고 이제 이 기업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좀 더 미래를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하고 있음을 밝히고요. 여기 회사 소개를 한번 볼게요. 1988년 설립된 중국 종합 1위 보험사예요. 제가 1등 기업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도 가지고 있고 증권사도 가지고 있고 뭐 신탁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 소득이 지금 이제 GDP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약 3만 불 막 넘어가는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그 어떤 좀 양적 성장은 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질적 성장으로 이제 국민들 어떤 삶의 질도 매우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GDP가 이제 만 불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도 구매하기 시작하고 보험도 들고 해외여행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딱 시기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좀 고급스러운 커피도 먹고 싶고 어떤 확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수혜를 받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 높은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 중이다. 이미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 내려가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제가 항상 기업 볼 때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꼭 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순이익 기여도는 생명보험이 38%, 그리고 손해보험이 14%, 은행, 자산관리, 핀테크, 헬스케어 순으로 돼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은 약 40%를 생명보험에서 내고 손해보험을 14% 내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익의 50% 이상을 보험에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평안은행이라는 곳도 가지고 있고 또 자산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으면서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핀테크나 헬스케어 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익이 꽤 나고 있어요. 16%나 나고 있어요. 재밌는 부분은 최대 주주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2대 주주가 약 7%를 소유한 JP 모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이런 신흥국에다가 지분 투자를 해놓고 이 상장하기 전부터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아가서 또 주가 차익도 누리면서 빨대를 꽂아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이런 신흥국의 리스크는 줄이고 또 배당, 우리도 빨대를 꽂는 거죠. JP 모건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통해서 수많은 신흥국들의 빨대를 간접적으로 꽂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오늘은 중국 투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여기서 왜 보험사가 이 평안보험이 좋냐고 여기 레포트에서 말하냐면은 일단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제가 사장이 누가 오든 상관없고 뭐 진짜 CEO가 바보 같아도 회사가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고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보험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 시기에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득이 상승해야 돼요. 우리 소득이 상승해야 보험도 가입하고 더 비싼 보험료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유도 있어야, 내 가진 게 있어야 뭔가 걱정이 돼서 보험도 걸겠죠. 보험도 가입하겠죠. 그리고 노령화가 될수록 또 보험도 계속해서 가입을 할 테고, 그리고 의료 비용이 상승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공 의료보험은 계속해서 혜택을 축소할 거고, 그렇죠? 민간 보험이 또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의료비가 부담이 되니까 보험사에 가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게 모두가 이 보험사에는 이득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익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평안보험이라는 회사가 받는 보험료는 보험 설계사를 막 엄청나게 충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교육을 해가지고 핀테크까지 써가면서 각종 비용은 계속 줄이면서 이제 판매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양적으로 엄청나게 규모를 늘리고 덩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내려보면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력 사업인 보험이나 핀테크, 헬스케어 사업이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매출도 전년 대비 약 15%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30%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뜯어보면은 생명보험과 관련된 이제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4% 증가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 합산 비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비용인데 비용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업 개요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88년에 설립해서 이제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고 상해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홍콩 달러로 투자해서 가능하고 상해 아까 말씀드렸던 본토에도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 종합 1위 보험사이다. 그리고 생명보험 시장은 2위예요. 그리고 손해보험 시장 점유율도 2위이긴 한데 종합 덩치를 봤을 때는 1위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 38%, 손해보험 14%, 이익이 기준이에요. 이익이 얼마? 이익 구성, 이익 비중. 은행 14%, 자산관리 17%, 핀테크 헬스케어 16% 이렇게 돼 있죠. 자회사인 평안은행의 지분을 50%나 가지고 있고 평안증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안신탁 이게 뭐 자산운용사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로 여기 자산운용사들도 있고 신탁 회사도 있고 돈 맡기고 보증해주고 이런데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면 여기 루팍스라는 회사가 P2P 회사예요. P2P 회사는 모르시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 간 대출이에요. 펄슨 투 펄슨으로 이렇게 제가 돈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은행 안 거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삼성화재나 삼성생명보다 더 앞선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심지어 평안 굿닥터라는 헬스케어 앱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금을 타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해관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최대 주주도 어쨌든 다 미국 기업, 금융기업들이더라. 바보가 아니다. 다 빨대를 꽂아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실 분 보면 되지만 당연히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뭐 현재도 15% 넘는데 향후 더 높아질 거라고 보네요. 되게. 근데 뭐 추정치는 저는 믿지 않는 편이니까 보고요. 주가가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최근에 모아가고 있는 게 물론 이 여기서 지금 기술적 분석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17년 12월 정도의 고점 부분을 형성하고 꾸준히 이렇게 내려갔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밑과 밑을 이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지금 보이시나요?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실 텐데 요 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 이럴 땐 보통 기술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뭐 이제 상단 저항을 뚫었다 이렇게 보는데 저 역시도 요 지점에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예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망해도 1등 보험사니까 크게 리스크가 적지 않나. 충분히 쉬었으니까 많이 저렴해졌다. 돈은 계속 잘 벌고 있었는데 그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자, 그래 넘어가 볼게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험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레포트의 논리예요. 여기서 보시면 2017년에 보험 1인당 평균 보험 지출 우리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험 내잖아요. 보험료를. 근데 얼마 정도냐면은 약 407달러예요. 얼마죠? 뭐 한 40에서 50만 원? 이 정도 지출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이 300만 원 정도에서 350만 원 정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350에서 400만 원 정도. 그렇죠? 평균 보험비가 미국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영국은 더 비싸고. 그러니까 아직 어때요? 보시기에 한참 멀었다는 거죠. 소득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 보험료도 그냥 따라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이 좀 가능한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중국 보험 시장은 향후 7배에서 11배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거로 보여진다 돼 있는데 뭐 이런 뭐 너무 낙관적인 건 믿지 마시고요. 아무튼 성장 가능성이 꾸준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연평균 20%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손해보험도 17.7% 상승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왜 생명보험이 더 빨리 성장했냐 뭐 나오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의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보험을 계속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향후 중국 보험 시장에서는 소득과 관계가 높은, 소득이 늘수록 일단 생명보험 쪽으로 가니까 돈이 더 몰리니까 생명보험 시장이 소득 상승과 보험에 대한 의식 변화에 힘입어 전체 보험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안보험은 약 38%가 생명보험으로부터 이득이 일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건강이나 보험에 대한 의식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도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평균 보험 지출이 보험 밀도예요. 아직 여전히 요게 지금 요 수준이 약 그 아까 달러로 봤을 때 407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도 급격하게 늘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차트가 중요하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 영국 주요 나라들만 봐도 중국은 여전히 아직은 미미한 상태다. 뭐가? 평균 지출 보험료가 뭐 금방 따라오겠죠. 이 정도로 소득이 늘어나고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래프가 생명보험이 더 급증할 것이다. 근데 뭐 손해보험도 만만치 않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넘어가 보면 이 평안보험이 보험업도 좋은데 시장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생명보험은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17.8%, 약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약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평안보험의 그 보험료, 그러니까 받은 보험료 증가율이 중국 1위 생명보험사인 중국 인수보험보다 더 높아요. 그쵸? 나머지 보험사들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보험 설계사를 엄청나게 충당했어요.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교육도 하고 핀테크 적극적인 신기술을 활용해서 보험금 가입을 엄청나게 늘린 거죠. 2012년 기점으로 보시면 지금 요게 평안보험이에요. 그렇죠? 요게 평안보험이고, 중국 인수보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기업 같은 성격이거든요. 나라에서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인수보험이 이제 곧 따라잡겠죠. 민간보험사인데.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여기서 이제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신화생명보험은 이렇게 꺾이고 있고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주요 생명보험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평안보험은 늘어났죠. 17.8%. 오히려 1등, 지금 마켓쉐어 기준으로는 1등인 인수보험은 좀 보합 혹은 약세 정도고 나머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다 평안보험이 흡수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 시장의 성장을 독점하고 있다. 독과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설계사가 급증하고 있고, 증가율도 뭐 거의 20%, 30%, 20%, 20% 이런 식으로 증가율이 엄청나고, 평안보험이 평균 보험 매출 추이도 이렇게 12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손해보험 쪽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도 평안보험이 중국 1위 손해보험사인 인민보험사의 그 점유율을 넘어섰어요. 여기 보시면 마켓쉐어는 22%고 연평균은 26.6% 성장했는데, 마켓쉐어가 14.9인 중국 1위 손해보험사를 상회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뭐 신기술도 도입하고 품질도 높아졌고, 뭐 이렇게 아까 설계사 막 해서 판매 금액도 확대하고 아무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내려보면 손해보험사는 보시면 인민보험은 아까 똑같이 생명보험처럼 유지거나 줄고 있는데, 저 여기도 태평양보험이라는 것도 줄고 있죠. 근데 평안보험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여전히 마켓쉐어는 인민보험이라는 곳이 앞서고 있지만 평안보험의 속도가 가팔라서 따라잡거나, 이 어쨌든 성장률이 중요한 거니까요. 성장세가, 그렇죠? 주식은.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이 손해 비율을 쉽게 생각해서 말 그대로 얼마나 그 고객한테 돈을 지급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어쨌든 평안보험은 타 기업 대비 손해, 그러니까 돈 지급한 게 낫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아까 말했지만 헬스케어나 핀테크 뭐 이런 각종 신사업도 다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생명보험, 손해보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국 최대 P2P 플랫폼 가지고 있어요. 루팍스라는 곳을 이게 상장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중국 최대 헬스케어 플랫폼인
평안굿닥터라는 곳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죠. 보시면 1위 P2P 대출 플랫폼인 루팍스의 지분을 43.76% 보유하고 있고, 루팍스도 여전히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개인 간 대출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당연히 뭐 예금, 뭐 적금, P2P 금융, 각종 펀드, 뭐 재산관리,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할 때도 이 평안보험에 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중국 1위 온라인 건강관리 앱인 평안굿닥터의 지분도 67.4% 보유하고 있어요.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상장했죠. 2018년 5월에 상장도 했어요. 근데 가입자 수만 해도 벌써 2억 2,800만 명. 엄청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중국도 이슈가 고령화, 그리고 의료비 상승, 이런 것들인데, 앞장서서 이 평안굿닥터라는 앱이나 서비스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관리를 잘해주면 보험은 가입이 돼 있지만 아프지 않으니까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이득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시장 성장도 할 수 있으니까 금융사업과 뭔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거는 뭐 추상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루팍스가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이제 어쨌든 중국 내 1등인데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재무제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 이익 수준으로도 PER 밴드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신흥국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을 봐주면 좋은데, PER, PBR이라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범위, 이 그래프 범위 하단에 있을수록 싸다고 평가받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맨 아래 칸에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평가가 되게 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단순히 주가가 폭락해야 싼 게 아니고 이 돈을 번 거 대비 주가를 항상 비교해야 되는데, 이 구간 정도면 역사적으로 싼 구간이다, 이렇게 맨 하단 밴드에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PBR도 어쨌든 밑에서 두 번째 밴드에 있죠. 이게 자산 가치거든요. 자산 가치. 네. 지금 이 기업을 그냥 청산, 없애버려도 돈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기업은 이만큼이면 거의 뭐 지금 당장 투자하면 본전 이상 회수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될 정도거든요. 근데 거의 밑에서 두 번째 밴드니까 이렇게 봐도 싸고 저렇게 봐도 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좀 더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